네, 주말 새에 많은 이슈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네, 그런 이제 예. 정웅선 매니저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 사이에 또 금요일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끝나서 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었고 네. 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2.3% 상승 마감했거든요. 좋아요. 사실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방심은 금물이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향후 2주간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떤 댓글에서는 항상 중요하냐 또 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단 실적 발표에서의 그런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슈퍼위크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지난 금요일 시장 한번 그 리뷰를 해보자면 네네. 티민하우스 기자가 75bp 인상 이후에 12월에 더 적은 인상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사실 이제 지난 연준 인사들 발언들도 블레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른 금리 인상 관련돼서 위험도의 언급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일괄적인 연준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일단 베이직을 통해서 고행의 타이트함 그리고 물가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또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시장의 상승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75bp를 인상을 하겠지만 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 야. 그래서 이제 가장 매파적인 연준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로 인해서 14bp 정도 급락을 했고 페드와치를 통해서 일단 12월에 75bp 인상 확률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50%까지 낮아졌습니다. 70% 이상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5%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라서 더 환호했던 것 같고 아직은 하지만 페드 피봇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 판단 미스가 이 시장의 올해 하락의 주요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로 인해서 가장 높은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낮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이상이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시차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 혹은 조금 느슨하게 올려야 된다는 두 가지 논리에 다 합당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대의 경우가 이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반대 한 표입니다. 네. 반대 쪽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조적으로 이번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힘들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대하는 바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10%까지 높아진 상황이었다가 지금 2%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선제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을 무난하게 넘긴다면 긍정적일 것이고 네. 제일 중요한 이 펀더멘털적인 가장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제 조금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예.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네. 연준 얘기하시면서 연준이 지금 스탠스가 금리는 좀 덜 올리고 싶고 네. 시장이 피봇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시장이 방심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려는 멘트들이 더 나올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왜 중요한지를 주간 일정을 한번 보고 말씀 좀 네, 드리도록 정리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예. 뭐 화면 한번 볼까요? 공유해 네, 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얼굴 말고 카메라를 띄워주시죠. 넷플릭스 네. 잘 나갔잖아요. 좀 그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미 예정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뭐냐면 지난 넷플릭스 같은 100만 명 이상 가입자 증가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4분기도 300만 명 정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낮아진 종목들은 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그래도 무난할 거고 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좀 약간 과도했던 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 어때요? 빅테크는 기대치가. 기대치는 일단 제가 표로 한번 표로, 네, 좀, 표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표가 나왔네요. 예. 어. 예, 일단은 주요 실적 발표가 있고 지금 보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메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가 목요일 실적 발표가 있고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오가 수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목요일은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네. 한 2% 정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올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했던 거는 지난 9월에 0.3% 정도 상승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 중간치 정도에서 지금 예상하는 건 한 2%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1분기가 마이너스 1.6% 역성장이었고 네. 0.6% 역성장이면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뭐죠? 경기 침체를 그렇죠, 의미를 했죠. 침체죠. 근데 또 바로 2% 플러스라면서. 예. 지금 예상은 그러면은 잠정치. 2%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럼 경기 침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네. 지금 금요일 날 보시면 네.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C가 6.3%, 네. 코어가 한 5.2% 이상합니다. 와, 코어 근데- 원래 4대였는데. 예, 4.9였습니다. 아우. 예. 그래서 지난달에 4.9%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물가 지수는 높은데 GDP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GDP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슈라는 거는 기조적으로 주가 하락을 또 하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금요일 날 PC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호가. 그래서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PC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을 보면 정강 후약의 그런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실적에 대해 환호를 하는 순간에 이제 금요일에 물가지수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 장 한번 공유해 주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 오, 매출에 빅테크 예상 매출액 네. 다 적어오셨네요. 근데 네. 메타는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은 구글이 711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9.1% 그리고 애플이 889억 달러, 네. 증가율 한 6%대 정도 나오고요. 이제 아마존이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지금 예상합니다. 1,280억 달러, 15%인데 역시 메타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3% 정도 이상하고 있고요. 이 컨센서스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시작 발표와 함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작성을 해왔고요. 이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아마존이네요. 예, 근데 저기서 네네. 메타가 플래시 나오면 급등이에요? 네. 혹시 이제 마이너스 5.3이 예상인데 네네. 플래시 나와버리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네. 예. 일단 메타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될까요? 예. 분기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스냅이 저조한 실적 전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난 분기에 보면 애플의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른 이제 맞춤형 광고 타격이 좀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감축이 좀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메타버스 수익 창출 방안 그리고 저조한 실적 혹은 전망이 안 좋다면 소셜미디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투자를 계속 늘렸죠.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아마 비용 때문에 이제 투자를 뭐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에 따른 이제 회사 쪽에서의 멘트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첫 주자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시장 절반 가까이를 지금 장악을 한
두 업체와 이제 40%의 이제 아마존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기 둔화 속에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네.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반도체보다 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두 자릿 성장이 가장 확실했던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마존이 그쵸. 경기 침체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기대했던 섹터가 부진하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경기 침체가 또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또 우려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이제 일정표에서 보시면 27일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애플의 그 애널리스트 간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지난해 8,600만 대 뭐 1억 대 예상을 했다가 최근에 판매량이 좀 저조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웨더부시에서는 아이폰 14의 이제 고급 기종 수요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판매 가이던스에 좀 집중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슈가 되는 거는 당연히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또 주목하는 건 뭐죠? 서비스업 매출이잖아요. 예. 그럼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광고 수익을 연간 100억 달러로 늘리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앱스토어 내에서 이제 광고 전략을 좀 늘리기로 그렇죠. 예, 하는 부분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뭐 여러 실적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달러 영향에서도 얼마나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대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비단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지나지는 않거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 강달러 영향 내에서 가장 어느 정도 우리가 강달러에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손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은 저는 이제 애플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나쁘다면 PC 수요 둔화랑 이제 IT 제품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적들을 보면서 향후 낮아진 눈높이에서 혹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주가의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음. 일정이 딱 들비한 이번 주. 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각 회사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약간 기대치 대비 얼만큼 하느냐. 네네. 그게 참 중요해요. 혹시 여기서 우려가 되는 기업이 메타입니까? 오히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계속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분기에 우리가 스냅 실적 발표 또 너냐 다들 뭐 이렇게 외쳤었는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SNS 기업들이나 광고 매출에 타격이 있는 알파벳도 우려감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알파벳 실적이 오픈이 되면서 우려감이 완화됐던 구간이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보면 알파벳이 2-3%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 마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 3달 전이었나요? 그 당시도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우리가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줄인다. 네. 내가 한정된 돈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20-30대가 주류인 그런 특정 뭐 스낵 같은 업체에 광고를 주는 것보다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높은 쪽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나 일부 부분들이 우려감을 완화시키는지도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이제 스냅 실적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랑은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는 크게 지금 사실 아마존의 눈높이가 좀 높다는 게 좀 약간의 좀 부담이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실적이 오픈돼야 우리가 시장 전략을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눈높이가 아마 메타는 무릎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까지만 안 나오면 메타가 아마 제일 안 좋게 보는 그죠? 그러니까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 혹시 버리는 카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니 지금 메타 아직도 네. 보유자 인간문화재라고 하시는데 우리 또 금요일에 네. 박메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박메타 있으니까 박메타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이 친구는 잘 나올 거로 기대하더라고요.
잘 나올 거는 기대가. 아니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그쵸. 기대치보다 잘 나올 것 그럴 같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낮으니까 네. 낮으니 눈이 바닥에 있으니까. 메타방님 좀 포기하셔야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아 그렇군요. 흥복해야 되는 거 이 친구가. 네, 아. 커피츄레이션? 커피츄레이션. 자, 우리 벤타박이 네. 커피츄레이션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금요일 날 진짜 이것도 특징적인 건데 네, 뭡니까? 엔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니까 일본으로서도 밤 시간인데 네. 고점에서 한 7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밤 11시에 정부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이제 7원을 네. 떨어뜨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151엔에서 144엔까지 떨어뜨린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까 일정에 표에서 보시면은 BOJ 통화정책회의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예방 주사로 놓은 게 아닌가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고요. 이제 뭐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차이가 여전한 만큼 일단 효과는 한정적일 걸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단 150엔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자본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탈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율대였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4주 전에 출연했을 때였나요? 그때 네. 150원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진짜 외환위기의 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GDP 대비해서 부채가 256%나 됩니다. 어이구. 예, 엄청나죠. 그래서 대단해. 이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지만 그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추측들도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베노미스는 이번 총리도 계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증가에 따라 자산 가격은 증가했는데 실질적인 경제 활력은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단 엔화가 크게 공급되는 기간에 과거 아베노미스 기간에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엔화를 통해서 엔저를 통해서 기업 실적 효과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 아베노미스 시행 10년 만에 원하는 수준만큼 엔화가 지금 약세된 거죠.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네. 그래서 일단 분명히 도요타 같은 이런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외부 인플레이션이라는 호재를 어떤 악재를 통해서 일본이 가장 고질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 역시 수요 위축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가격 인상을 못해서 지금 일본 가시면은 굉장히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글로벌하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 친구들도 기업들이 제품 가격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이익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정가를 해서 올라갈 거고 임금 상승과 가계 소비 여력이 증가되고 투자 사이클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로 인해서 최근에 보면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투자 관련된 지표들도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치로 보면 가장 그 GDP 성장률을 보면 가장 영향권 내에서 가장 덜 영향을 받는 일본이 사실상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 자체는 그렇게 다른 신흥시장 내 종목 국가들과는 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경제 위기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제 중국과 함께 일단 외환 보유고와 이제 순 채권기금을 좀 감안한다면 아직은 좀 우려보다는 일단 이제 이게 좀 의도된 스탠스인지 아니면 혹은 진짜 위기가 오고 있는지는 저는 이제 다시 눈높이를 155엔대 이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55엔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BOJ 금요일에 이제 스탠스가 나올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요 수준 내에서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 스탠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아시아 시장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앞서 일정표에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글로벌로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이제 아시아 시장이 최근에 미국보다 더 크게 좀 하락을 했던 이유가 통화 약세 부분인데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지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일본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가는 낮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망가지고 있는데 별로 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아직까지도 현금을 다 쓰더라고요. 맞아요. 카드보다는. 네. 그건 왜 그런 건 난 이해할 수가 없던데 왜 그 현금을 쓸까요? 카드 안 쓰고 편한데 이해 안 가 너무 많아요. 예. 야, 아직까지 그 도장 찍는 문화. 그 도장 회사에서. 찍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도장 못 찍어갖고 네. 힘들었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기차표에 아직도 요거 때까 요거 종이표에 이렇게 딱딱 해.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글쎄요.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해 안 가는데 한번 중국 한번 가서 예. 볼까요? 일단 중국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아까 그 장점장님 예, 예. 참 잘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일단 마이너스 7% 급락이 있습니다. 일단 이전과 다른 거는 예전에는 성장과 사회주의의 혼합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1인 체제로 가면 이제 공천단이 다 어떻게 보면 숙청되다시피 다 아웃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 견제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부유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홍콩 시장 낙폭이 큰 이유는 사실 이제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90%가 로컬,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홍콩은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있고 그죠. 플랫폼 기업과 이제 부동산 쪽이 주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기대했던 거는 부동산 쪽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내년 3월 인사 시즌까지는 정책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내년에 좀 일부 어떻게 보면 테일 리스크 정도 또 연말에 한번 좀 불거질 수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좀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들이 테일 리스크에서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3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발발을 했었고 사실 중국 부동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내년에는 대만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몇이에요, 그러네요. 몇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투자나 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게 가장 또 큰 뭐 물론 이제 해결 구도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라는 게 좀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미 홍콩 H 지수가 37% 급락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ELS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증권사 지점마다 난립니다. 아, 난리겠네. 진짜. ELS 낙인 예, 내려 낙인, 터치했어요. 낙인돼요. 예. 그래서 이제 PBR 기준 0.5배면은 이게 청산 가치보다도 절반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일단은 그렇다면은 공동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구간에서 1인 체제로 바뀌면서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된 사항들인데 네네. 모델 3와 이제 모델 Y 테슬라 가격 인하를 10% 가까이 이거 오늘 뉴스인가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 내려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가격을 두 번이나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지금 상해 기가팩토리도 생산량 늘리고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내년까지 취득세,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가 일부 그 정책이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매 시간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신생 업체들 판매량을 좀 말씀드렸었고 네. 지난 분기에는 BYD가 1위로 올라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 사실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가 보험료를 대납을 해줬죠. 158만 원씩.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면 경쟁 심화가 좀 불거질 수가 있고 과거 제가 그 스마트폰 업체들을 많이 투자했을 때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그러니까 침투율이 10% 이상 넘어가는 구간, 10에서 20% 넘어가는 구간에서 보면 굉장히 경쟁 심화가 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부 보고 있고 거기서 승리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건데 뭐 테슬라 또 추가로 말씀드린 오버행 이슈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가장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또
한 주가 또 될 것 같은데 아, 테슬라 네, 주주 분들에게는. 그럼 이번 주 바닥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 뭐 여러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나와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IB들이 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네.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저기 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네,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공화당이 만약에 이겨, 네, 네, IRA 네. 뭐 폐지되거나 수정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중간 선거에 대한 이벤트를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제출된 이제 만약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검토를 받고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 이후에 최종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이 법안이 양원 통과를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가서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될 그렇죠. 수가 그러네. 있거든요. 거부권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제 거부권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24석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분의 1을 좀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IRA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폐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단기 이벤트로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경험상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분열된 의회가 경험상으로는 좋은 조합이긴 거죠. 했습니다.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화당이 된다면 단기적인 이슈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최저 법인세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존과 일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번에 이기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되는 심리에서 일부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로 또 다가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또 시간이 저희 되네. 우리 바이백 할래요? 종목 할래요? 네. 둘 다 원하는 걸로? 둘 다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반도체를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네. 바이백도 뭐 중요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QT 과정에서 연준을 대체 유의미한 매수 주체를 좀 찾기 어려워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 유동성 제고를 위한 카드로 바이백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설문조사 단계 수준이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와닿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실제 시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 이게 한다는 이제 줄 알았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한이 이제 11월 3일부터 국채 발행 계획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 흑자 환경에서 예전 경우를 보면 2000년과 2002년 바이뱅 시행 전후에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일부 진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IT 버블이 있었고 닷컴 버블이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바이백 영향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금리의 방향을 전환시킬 재료로 보긴 힘들고 다만 우리가 11월 3일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이벤트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또 그래도 짧게 그러면. 짧게 네네. 아니 네. 차라리 오늘 네. 시간 어떠세요? 네. 10시 10분에 개장식 하고 가실래요? 아, 저는 먼저 퇴근. 잔인해. 잔인해 우리 네. 부사장님. 네. 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짧게 네, 짧게 하나만 더 네, 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게 또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랠리 리서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나왔던 내용이 2022년 장비 산업 규모를 900억 달러 중반에서 초반으로 내렸죠. 근데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20%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억 달러 중반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이 마켓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내년이 얘네가 어느 정도 실적 하락이 될지 몰랐던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중요한 건 이제 ASML인데 네. 이제 회사 쪽에서는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분기 수주에 뭐 85억 유로 정도 달성을 했고요. 네. 3분기 말 수주 잔고는 380억 유로인데 지금 EUV는 60대 그리고
DUV는 375대 이상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장비 업체들은 최근에 하락 요인이 컸던 이유는 중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컸죠. ASML도 보면 회사 쪽이 밝힌 거는 전체 매출에서 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램리서치와 ASML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미국 기업이고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이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교육국 중에서 2위가 중국입니다. 어허. 이런 이해관계를 보면 사실상 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느슨해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패싱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정말요?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에 따라서 사실상 주가가 일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그랬고 네. 여러 뭐 반도체 기업들이 근데 이런 이슈들이 아직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TSMC가 이번에 지금 바이렌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죠 중국 지금 이게 에이백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 2.6배 성능을 내는 BR100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을 들어서 수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제 정부 제한 규정을 충족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한다고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TSMC 같은 경우 미국의 규정을 굉장히 치포 동맹으로서 굉장히 잘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장비나 이제 다른 부분들은 지난주에 좀 불확실성을 좀 일부 해소하긴 했지만 네.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아직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는 좀 투자 심리가 아직은 완벽하게 올라오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지난주에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실적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 이번 주를 지나서 만약에 빅테크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반도체 수요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특히 클라우드 관련된 실적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연간지에서 반도체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까지 만약에 빅테크 실적이 무난하게 넘긴다면 반도체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면 최근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스트 시나리오. 네. 결국 좋은 걸 얘기하셨네요. 좋은 거.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월요일 날 일단은 책임을 묻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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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풍성한 내용 네. 정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홍선님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